안녕하세요. 프로부동산 대표 정프로입니다. 부동산 이슈나 뉴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이슈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1월 10일 발표됐었던 110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제목을 살펴보시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날 발표가 됐었죠. 먼저 추진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진 배경을 보시면은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수급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 말을 생각해보면 현재 주택 공급이 정말 안 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네 번째, 건설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개발, 재건축, 문턱을 낮추고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서 속도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새 뉴스, 유튜브, 신문 등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화면을 보시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제고하면서 중단 없이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는 안전진단이 1년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상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못해도 3년은 걸렸었고 이조차도 통과 못하면 사업 시행 자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 통과해야 할 필요 없이 일단 추진이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각종 인허가 받는 동안에 즉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해도 되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최소 3년, 많게는 5년까지 단축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엄청 빨라지고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이제 너도 나도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하자 하겠죠. 여기저기 아마 재건축하려는 단지가 많이 생길 듯 합니다. 사업성과 분담금 문제는 차후 얘기지만 용적률도 상향해 준다고 하니 아마 많은 단지들이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단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번 진입 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요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의 핵심은 여기 보시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노후도 외 요건인 접도율, 호수밀도 등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즉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 66.7%에서 60%로 노후도 요건이 낮아지는 것이 체감이 잘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에 완전히 신축만 지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한 곳은 전부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노후도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등 조건 외 때문에 못하는 곳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주면 정말 웬만한 곳은 다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즉 앞으로 웬만한 곳은 전부 재개발 예정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사업성, 사업의 초기 자금 지원, 재건축 부담금 추가 합리화인데 사실 자금 지원은 딱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살펴보면 부담금 면제 초과 이익 상향, 구간 구간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경 등 부담 경감 조속 시행하겠다. 라는 건데 이 말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쉽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 3억을 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추후에 20억이 됐다고 치면 7억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7억에 대해 제초세를 낸다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 주변의 일반 아파트들이 평균 2억 올랐다. 그럼 10억 주고 사서 3억 추가 분담금 냈고 2억은 원래 올랐을 금액이니까 15억입니다. 20억에서 15억 빼면 5억이고 이 금액에 대한 제초세를 내는 거였는데 이걸 감경해줘서 조금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번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이게 좀 중요한데 한마디로 둔촌주공, 대조 1구역 같은 구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 직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평당 공사비 500으로 협의했다. 이거 효력 없습니다. 그냥 협의하는 거지.
아무튼 그러다가 착공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뭐 자재비, 기타 등등 올라가지고 시공사 입장에서 우리 평당 900만 원 안 주면 공사 못해 해버리니까 뭐 둔전주공, 대조 1구역 같은 구역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 법보다도 시공사의 압력이 무서웠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24년 1월 중으로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고 지금까지는 뭐 부동산 원에서 나서 가지고 "너네 싸우지 말고 잘 좀 해." 이렇게 뭐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서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뭐 이제부터는 시공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처음부터 공사비를 좀 세게 부르겠죠. 아무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추진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기 신도시 등 도시계획 도시 재정비입니다.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지단 면제, 뭐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 말은 뭐냐? 간단히 선도지구를 뭐 올해 지정을 해가지고 올해 하반기 지정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25년에 해서 30년 첫 입주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부시고 짓는데 한 넉넉 잡아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내년 말 늦어도 26년 말까지는 관철을 받아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근데 파이팅입니다. 다음 봐야 될 것이, 여기 보시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 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라는 건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네 아파트끼리만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싸우고 난립니다. 그런데 옆에 아파트랑 합쳐서 하려 그러면 엄청 힘들고 그랬던 거를 니네 합쳐서 하면 혜택 많이 줄게, 웬만하면 합쳐서 해, 같이 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소규모 정비 및 도심 복합 사업입니다. 이 또한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여기 보시면 예,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뭐 기존의 빈소법으로 지정됐었던 모아타운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기존 80%였습니다. 근데 이걸 75%로 건축심의 또한 통합으로 진행해서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동의 요건 5% 낮아진 게 뭐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사실 5% 받는데 몇 년씩 걸리는 사업지도 허다합니다. 5%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도도 낮춰주고 조합 설립 동의율도 5% 낮춰주고 용적률도 상향해주고 심의도 빨리빨리 해줄 테니까 너네 빨리 뭐 주택 공급 좀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긴 합니다. 따라서 뭐 빌라 시장이 매우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정부에서 뭐 빌라 시장을 왜 좋게 만들려고 하냐? 이게 다음 항목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주거 사다리가 뭐냐? 일반 사람들이 한 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서 한 번 거기서 튕겨가지고 아파트를 사라. 즉 아파트로 가는 사다리로 빌라를 삼아라, 이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입지 규제 완화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뭐 중심 상업 지역에 도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공동주택도 100% 허용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중심 상업 지역에 10%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주택을 지어야 분양이 잘 되니까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줌으로써 이제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보통 역 근처 활성화된 데가 중심상업지역인데 이제는 그 일대에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오피스텔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오피스텔이 좀 더 살기 편해지겠죠. 뭐 또한 다음으로 보실 게 구입 부담 경감입니다. 먼저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본문은 이래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60제곱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혜택은 미적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1주택자고 새로 신축을 하나 사게 되면 기존 1주택을 팔 때 비과세 안 되고 종부세도 2주택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주택자고 신축을 하나 사고 또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원래 돼야 되는데 그때 신축은 취득세 계산해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2주택이다. 근데 신축을 하나 샀다. 그래서 3주택이 됐다. 그럼 일단 신축을 살 때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근데 내가 기존 2주택 중에서 1주택을 팔았다. 그때 신축은 양도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3주택인 걸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산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크게 와닿는 제도라고는 볼 수 없어요. 뭐 다주택자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라고 하는 건 보통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기준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미 사다리가 튼튼한 다주택자들 기준으로 뭘 해줬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임대를 보면 소형 기축주택, 즉 신축 아닌 구축주택을 향후 2년간 구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앞서 말한 내용 그대로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도입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따라서 단기 임대 6년짜리를 만들어서 세제 혜택을 합리화 수준으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중요한데 또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현재 보증보험 한도인 126%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단 몇 프로로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인데 전세 사기 여기를 보시면은 뭐 LH가 경공매 낙찰 매입가보다 조기에 피해 주택을 협의 매수해서 보증 반환을 조기화하고 보증 반환 금액도 확대하겠다. 즉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공매 낙찰가보다 빠르게 감정가대로 여기서 감정가가 중요합니다. 감정가대로 LH가 매입해서 반환을 빨리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중개사들한테는 안 좋은 얘기지만 중개사 책임을 강화해서 전세 사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요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당초 계획보다 높은 14만 호 이상을 확대해서 공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막 현재 지방 외곽에 아무리 지어봐야 수요가 없을 테니까 지자체 그린벨트를 뭐 해제해서 수도권 근교에 짓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고양 창릉 3.6만 호, 남양주 왕숙 6.6만 호, 하남 교산 3.3만 호를 2004년 하반기 내로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부천 대장 1.9만 호를 25년 1월 중으로 착공하겠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은 뭐 24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건설 산업 활력 회복인데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태양건설 워크아웃 사건이 터지면서 그거의 방안으로 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건설사를 전부 살려준다는 건 아니고 뭐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5조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여기 보시면은 사업자는 좀 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구입자 입장이니까 구입자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뭐 6억 원 이하 84제곱 이하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게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구입해도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 요게 핵심이에요. 이 대목은 앞서 말씀드린 소형 주택과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앞서 말씀드린 소형 주택하고 다른 점이 지방은 아파트도 포함이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 뭐 어떤 지역인지 금액은 얼마까지로 할지는 추후 발표한다고 해요. 뭐 여기도 사면 앞서 말씀드린 지방 미분양 주택 살 때와 같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로써 지방주택이 해결이 될까? 뭐 당장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사실상 서울이 다시 무지막지하게 오르고 나서 그 후에 뭐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2024년부터 27년까지 95만 호 정도를 착수해서
그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 요런 게 되고요. 근데 마지막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시면 개정안 발의를 모두 다 2024년 2월로 해 놨어요.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것들을 대부분 2024년 2월로 해 놨죠. 사실상 4월이 총선이라서 현재 국회가 임시 휴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이걸 2월에 발의하겠다. 제 생각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또 갔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긴 해요. 특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민특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 주택임대사업자란에 여기 민특법이 있는데 민특법 개정안 발의를 24년 2월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없애고 혜택을 축소시킨 게 이번 국회예요. 근데 다시 이번 국회에 이 법을 발의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참 좀 의문이 갑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이슈를 활용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실태지만 그래도 이건 가도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되었건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대로 과연 실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계속해서 규제는 풀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은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